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희입니다. 이번 주 주간 김욱희 105호 오프닝은 생략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아직도 법정 배틀을 벌이는 중이죠. 이러다가 결혼 생활보다 법정 생활이 아무튼 이들이 부부였던 당시 개인용 제트기 내에서 벌어진 어떤 의혹이 있었고 이 사안을 FBI가 수사를 했는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결국 부부가 이혼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익명의 인물이 수사가 끝난 이 사안에 대해 얼마 전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 FBI의 수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식들의 의료 및 멘탈 케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했다는데요. 법률 관계자들은 이 인물이 익명이긴 하지만 모든 정보가 브래드 피트의 의혹과 일치하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지금 안젤리나와 브래드는 6명의 자녀들의 친권을 둘러싼 법정 배틀 중이므로 안젤리나가 이렇게 수사 정보 청구를 함으로써 브래드를 공격할 부분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및 FBI는 이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진 않았는데요. 계속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FBI도 코멘트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조만간 오비완 케노비로 스타워즈 세계관에 복귀하는 이완 맥그리거가 이 작품을 준비하기 앞서 스타워즈 9작품을 전부 몰아서 봤다고 합니다. 끝까지 전부 봤어요. 9편 전부요. 제가 그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의아하니 심지어 자기가 나오는 작품이 3편이나 됐는데 설마 그동안 한 번도 안 봤을까요? 네, 공개된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개봉 직후엔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런 목소리 없이 너무 쿨하고 흥미롭게 선입견 없이 작품에 몰입했다는 이완은 스타워즈의 스피노프인 로그원 한솔로는 못 봤다고 밝혔는데요. 의아니 형님 한솔로 프리미어 때 오셨잖아요. 네, 그날은 극장에서 주무신 걸로. 그리고 이완 맥그리거가 연인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티드와 결혼을 했다는 보도도 떴죠. 야외에서 단촐하게 치러진 이 스몰 웨딩에 그들의 가족, 친한 친구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자기 작품도 처음으로 보고 오비완 케노비도 조만간 공개되고 결혼까지 한 이완, 겹겹겹 경사네요. 톰 크루즈가 탑건 매버릭을 위해 동료 배우들을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이 영화의 피처렛 영상에서였는데요. 톰 크루즈를 비롯한 주요 캐스트들이 6대의 아이맥스 카메라를 탑재한 실제 전투기에 탑승했고 그를 위해 3개월 이상이나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투기를 타려면 물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수중 훈련은 물론 실제 전투기 탑승 훈련, 특히 톰이 고안한 훈련 중에는 프로펠러기에 배우들을 태우고 항공기 내에서 공간 인식을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 전투기 파일럿 수준의 혹독한 G를 극복한 배우들의 열정으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스카이 액션을 담아냈다고 하니까요. 제발 재밌어라.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본인의 프로그램 레드 테이블 토크의 시즌5 프리미어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아카데미 해프닝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사건은 이 영상으로 전말을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아무튼 여기서 제이다는 지난 몇 주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 우리 스미스 일가는 깊은 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다가오면 이 테이블에서 우리의 치유와 몇 가지 발견을 공유할 수 있겠죠. 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제 슬슬 제이다도 앞으로 이 일을 언급하고 자기 고백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윌 스미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윌은 아직 크리스를 개인적으로 만나 사과를 건넨 적이 없으며 요즘은 명상을 위해 인도에서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다네요. 윌은 이 여행이 본인의 이성을 넘어서는 폭력을 용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관계자는 언론 질의에 대해 윌이 아무리 나마스테를 하고 있어도 당사자를 만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를 않는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얼마 전 윌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개인 전용기 전용 공항에 도착해서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DC 영화 더 배트맨에서 펭귄을 연기한 콜린 페럴의 분장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완전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리네요. 콜린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 메이크업이 충분히 훌륭한지 알아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어떤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10명이 넘는 팀이 모여서 분장에만 6시간 이상이 걸렸고 분장이 끝난 이후 팀원들 전부와 스타벅스로 가서 이 오스왈드 코블팟의 얼굴로 스테비아 감미료를 2개 넣은 오트밀 라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워너는 향후 이 캐릭터의 스피노프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라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살아있는 레전드 배우 빌 머레이가 얼마 전 영화 빅 모탈의 촬영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지난주 월요일에 벌어졌는데요. 목요일부터 빌에 대한 조사를 시작, 일시 중단에서 무기한 중단으로 영화의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심각했던 모양이죠. 이 영화는 지난달부터 촬영을 시작했고 세스 로겐과 아지즈 안사리가 각본과 연출을 하는 코미디 영화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코미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얼굴들이죠. 이번 현장에서 빌 머레이가 정확히 무슨 언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다가 며칠 후에 밝혀지길 촬영 현장에서 한 여성에게 좀 찝쩍거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팔을 어깨에 걸고 묶은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상대방이 불쾌한 짓을 하면서 선을 넘어버렸고, 또 다른 소식통이 말하길 빌은 그런 식으로 농락하는 걸 좋아하고 시시덕거리는데 늘상 그게 코미디로 포장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빌 머레이는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배우긴 합니다만 영화 및 TV 촬영 현장에서는 적을 만들어왔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잘 알려졌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2000년의 영화 미녀 삼총사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커리어 탑을 찍었던 카메론 디아즈, 드류 베리모어, 루시 리우 등이 출연해서 히트쳤던 영화였는데요. 빌이 루시 리우에게 폭언을 퍼붓고 두 사람이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자신이 그 촬영장에서 가장 덜 알려진 배우였음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루시 리우. 이 사건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경험했던 인종차별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정도의 모욕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당시에도 많은 스태프들이 루시 편에서 도움을 줬었고 지금은 화해를 한 상태라는데요. 곧 마블 영화 앤트맨 3에도 출연한다는 빌 머레이 용. 이번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번 에이셉 라키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현재 임신 중인 가수 리한나의 남친이자 래퍼인 라키는 지난 4월 20일 오전 작년 11월에 벌어진 총을 빵야빵야 쏜 일에 관여되어 LA 공항에서 즉시 철컹철컹이 되었습니다. 그 후 55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이 되었고요. 당시 라키가 공항에서 잡힌 이유는 그 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친구가 날카로운 뭔가를 사용해 누군가를 공격한 혐의라고 합니다. 미쿡에서 랩하려면 진짜 리얼 갱스터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을 습격했다는 기사와 동영상이 공개되었죠. 요즘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이슨은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타이슨을 알아보고 흥분한 듯 머리 위로 말을 건넸고 타이슨을 마음대로 촬영하기 시작. 타이슨은 이 남자의 친구와 기념 촬영도 해줬다는데요. 이 남자가 끊임없이 타이슨에게 말을 걸자 타이슨이 진정하라고 요구했고 남성은 그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걸어 타이슨이 결국 극대노하고 그냥 확 해버린 것이죠. 타이슨은 이 소동 이후 비행기에서 내려버렸다고 하며 타이슨의 대변인은 타이슨에게 말을 계속 건 남성은 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계속 타이슨을 도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슨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자세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밝히지 않았고 경찰 측의 수사 협조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 브랜드 사상 처음으로 남자 연예인을 앰베서더로 기용해서 화제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렌 버넷. 넷플릭스의 성장 코미디 드라마 네버 해브 아이 에버의 팩스턴 역으로 출연 중인데요. 새롭게 런칭되는 젠더 프리 컬렉션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빅토리아 시크릿은 압도적인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늘씬한 모델들만이 소속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최근엔 방향성을 바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을 광고 모델로 잇따라 기용하면서 대폭적인 리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밀라 카벨로가 이 브랜드의 인기 향수 밤쉘의 모델로 기용되기도 했는데요. 쿠박의 미국인인 카밀라는 빅시의 영어권, 스페인어권의 캠페인에 출연할 예정이며 이번 사진에선 일부러 죽은 깨를 드러내며 원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공포영화 소우의 주인공이었던 영국 배우 캐리 엘위스가 지난 주말 말리부 자택에서 뱀에 물려 급히 응급실로 호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집 정원을 다듬다가 콱 물렸다는데 지금은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캐리는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3에도 출연한 바 있었지만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영업한 성우를 맡기도 했었고 조만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신작 레벨문으로 연기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의 셀링 선셋에서 미모의 부동산업자로 등장한 엠마 헤르넌이 시즌5에서 돌연 배우 벤 애플렉과 문자 교환을 하고 몇 번이나 만나 커피를 같이 마셨다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엠마가 라야라는 데이팅 앱을 사용해보고 있었는데 벤 애플렉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벤의 대리인은 이 앱에서 벤은 몇 년 동안이나 장기 휴면 회원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엠마의 대리인은 엠마가 벤과 엮였던 게 2019년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필 직전에
제니퍼 로페즈와 두 번째 여콘을 했는데 말이죠. 아이고 어쩌을까 싶었는데 엠마가 진화에 나섰죠. 벤 애플렉이 데이트 앱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인 건 프로그램의 악마의 편집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게 너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일이 있었던 건 제니퍼 로페즈와 만나기 전의 일이다. 이제부터 이 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벤은 작년 5월 인기 틱토커 니빈 제이에게 동영상을 보낸 게 공개되어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이 영상에서 벤은 니빈 왜 매치를 해제했어 나야 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캡틴 마블의 브리 라슨이 인스타그램으로 최근 자신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네요. 사진을 보아하니 마이크를 비롯한 녹음 장비가 있는 걸 봐선 음악은 아니고 팟캐스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에 제시 아니스와 팟캐스트 러닝 라치를 해본 적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아마 요런 게 아닐까. 그런데 진짜 재밌으려면 음악하는 건데 그쵸? 얼마 전 약혼한 메간 폭스와 머신건 켈리가 약혼 기념으로 서로의 피를 마셨다는 인스타 게시물에 대해 진상을 밝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의 피가 담긴 작은 병을 목에 걸고 있었다는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왕좌의 게임처럼 서로의 피를 마시고 있는 줄 아는데 그냥 몇 방울 의식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한때 안젤리나 졸리가 빌리 밥 손튼과 사귈 때 그랬었습니다. 손튼의 아들 해리 제임스는 이걸 두고 누군가의 DNA를 하루 종일 목에 감고 있는 건 기분 나쁘다 라고 저격을 한 바가 있었죠. 인기 드라마 슈퍼내추럴의 팬분들 얼마 전 깜짝 놀란 소식이 있었죠. 배우 제러드 파달레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크게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러드가 슈퍼내추럴 팬 컨벤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사고가 나서 그랬다는 걸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같은 드라마에 출연 중인 젠슨 애클스가 상황을 팬들에게 설명했고 다들 제러드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러드가 트위터로 안녕 너무 많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며 잘 회복 중이고 이번 주 후반에 촬영 복귀를 하고 싶다고 밝혀서 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세계적인 디바이자 어느덧 63세가 된 마돈나가 28세의 연인이자 댄서 아프라마릭 윌리엄스와 3년간의 열애 끝에 깨졌습니다. 다들 뭐 이럴 때는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 게 국룰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남친은 그동안 마돈나의 집에서 살았었다는데요. 짐을 싸서 아예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 전 토크쇼에 출연한 니콜라스 케이지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I met your wife, Rico, backstage. Yeah. She's Japanese. Right. You met when you were working in Japan. Correct, yeah. How's your Japanese? Do you speak any Japanese at all? The only thing I can really do is that sometimes we'll go to a nice Japanese restaurant in Nevada called Osaka, and I'll sing a little song to the chef at the sushi bar. And I know she likes udon, and I know she likes odeng. And I'll go udon, odeng, odeng, udon. Shiawase, shiawase, which means happy, happy. How does it go again? Udon, odeng, odeng, udon. Shiawase, shiawase. Oh, I love it. 이걸 또 옆에 있는 브레이킹 배드의 에런 폴까지 전부 다시 불러요. 네, 요즘 결혼하고 커리어 다시 끌어올리면서 행복해 보이는 니콜라스 형의 근황이었습니다. 끝으로 분노의 질주 신작으로 만난 제이슨 모모아와 샤를리즈 테론의 투샷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잘 어울리죠?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김효태가 제작한 굿즈와 더욱 이 채널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멤버십에 대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효태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